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진을 보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요 사진 속 여성분, 연령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사진은요 1900년대에 찍은 사진이고요, 컬러로 복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 나이가 20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분은 어떨까요? 요거는 1980년대에 한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35살입니다. 요즘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노안들이죠. 만약에 이분들이 그 당시에 선크림을 아주 열심히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훨씬 더 젊어 보이겠죠? 자, 오늘 선크림 완벽하게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년 중에 이 5월하고 6월이 자외선 수치가 가장 급등하는 때예요. 요맘때쯤 정말 철벽 커버 안 해주죠. 그럼 기미하고 잡티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가끔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저는 선크림 진짜 열심히 바르거든요. 정말 비 오는 날도 바르고 자외선 수치도 엄청 높은 것만 바르는데 근데 왜 여름이면 기미가 점점 짙어지고 퍼질까요? 자, 이런 경우는요, 아마도 선크림을 잘못 발라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선크림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SPF 수치죠. 이 숫자 높은 게 차단력도 높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린 또 정말 열심히 발라요. 그럼 여러분 피부는 좀 덜 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미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은 자외선 B만 열심히 차단했으니까. 기미, 잡티, 검버섯 같은 색소 질환은요, 자외선 A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선크림 봤을 때 SPF 말고 그 옆에 PA하고 플러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자외선 A의 차단력이에요. 기미 때문에 선크림을 바른다면 플러스 표시가 더 많은 걸 썼어야죠. 자, 자외선 A는요,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하지만 생활자외선이라고 불릴 만큼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자, 우리 피부를 막 타게 하거나 붉게 하지는 않지만 자외선 A는요, 피부 노화하고 연관이 있어요. 탄력, 주름, 기미, 잡티 같은 색소 질환 원인이 모두 자외선 A의 영향이에요. 반면 자외선 B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변가 가서 살 타고 막 익고 빨개지고 벗겨지고 막 이러죠. 이건 모두 자외선 B에 의한 영향이에요. 모든 선크림은 이렇게 UVA, UVB의 차단 지수가 나오죠. 자, 여기를 보면 SPF 하고 옆에 숫자 나오죠. 요거는 UVB의 차단 지수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PA++, 요게 바로 UVA의 차단 지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햇살이 굉장히 뜨거운 곳, 뭐 해변이라든지 공원 같은 곳에서 종일 있어야 한다면 SPF 수치를 높은 걸 발라주는 게 맞겠죠. 30짜리보다는 50짜리 아니면 그 이상 그런 제품을 써야지 자외선 B에 의해서 막 심하게 타거나 또 막 벗겨지고 막 뻘개지고 이런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오늘 비가 와요. 그리고 나는 그냥 외출 안 하고 집에만 있을 거예요. 그냥 창가에 앉아서 부슬부슬 비 내리는 거나 보면서 차나 마셔야겠다. 자, 이런 날도 선크림은 발라야 된다. 이거는 뭐 귀에 딱지 않을 만큼 들었죠? 365일 하루 빠지면 안 된다. 자, 왜냐면요, 생활자외선이라고 하는 UVA는요, 창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날이 흐려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구름도 뚫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다고 선크림 전혀 안 바르고 지내죠? 그럼 어느덧 피부에 기미랑 잡티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하지만 나는 바깥 외출 잘 안 하고 주로 실내에서 지내는데 하면 SPF가 아주 높은 제품을 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차단 지수가 적더라도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결론은 자외선 A, B를 모두 차단을 해줘야 하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선크림을 권장량대로는 절대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권장량은요, 차단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차단이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PF 30하고 60은 정확히 2배의 차이가 나죠, 수에서. 근데 이 차이는 차단력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차단이 되는 시간이 2배가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선크림 한 번 바를 때 권장량이요, 보통 500원 동전 크기만큼 바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양을 한 번에 다 바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을 발라야 차단 시간도 차단력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 SPF 50짜리를 500원 양만큼 발라주죠. 그러면 대략 12시간 정도 차단 효과가 생겨요. 근데 이만큼을 짜서요, 평소 얼굴에 바르는 만큼 발랐더니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발라져요. 그러면 양도 4분의 1이니까 차단 시간도 4배가 줄어들겠죠. 자, 그럼 12시간에 4배가 적은 3시간이 차단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 3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줘야 제대로 선크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죠. 처음에 아침에 화장할 때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안 하게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처음에 바를 때요. 자, 일단 500원에 최소 반 정도는 바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6시간까지 버틸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더 발라주면은 거의 완벽하게 차단이 되겠죠. 자, 이게 정량을 다 바른 거예요. 요 무기자차를 500원 동전 크기만큼 이만큼을 다 짜서 발랐는데도 크게 백탁 없죠. 정량을 발라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너무 미끈거리거나 너무 백탁 현상이 있거나 그럴 때는 가급적 한 번 바르고 그 위에 한 번 정도는 꼼꼼하게 더 겹쳐 바르는 게 지속력이라든지 차단 효과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 한 번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 한 번만 더 덧발라주면 차단 효과, 시간이 2배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엄청 쉽죠? 지인언니 구독하면 복권 1등이다.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선크림을 하나 샀는데 근데 SPF 치수만 나와 있고 플러스 표시가 하나도 없죠. 그럼 얘는 UVA는 차단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건가? 그럴 리가 없죠. 자, 한국에서 생산되는 선크림은 UVA 수치가 모두 플러스로 표기가 돼요. 하지만 미국하고 유럽은 그렇지 않은 제품이 더 많아요. 여기 보면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써 있죠. 이 뜻은 UVA, UV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인증된 자외선 차단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SPF 지수만 나온 제품이라면 그 근처에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써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지 두 가지가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편의점에서 구입한 선크림들을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써 있고 플러스 표시는 없어요. 지인언니. 나는 햇빛에 굉장히 예민해. 타기도 잘 타고 또 색소 침착도 잘 돼. 이런 분들은요.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시는 걸 적극 추천해요. 이 무기자차는 말 그대로 무기를 들고 햇빛을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부에 딱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줘서요. 자외선이 바로 피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자외선 차단 효과도 훨씬 클 수밖에 없죠. 자, 반면 유기자차는 선크림이 피부로 일단 흡수가 되게 해요. 그리고 피부 속에서 자외선을 열로 바꿔서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요. 외출하기 최소 2-30분 전에는 미리 발라줘야만 이 성분이 피부가 먼저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차단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요 두 개에는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무기자차는요 차단력은 높지만 바를 때 조금 뻑뻑하고 그리고 백탁 현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피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라든지 또 피부가 연한 아이들이 바르기에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다만 이 무기자차는요 피부에 막을 형성을 해서 차단력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지워서는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세안을 이중 세안으로 정말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깨끗하게 지우지 않았다 이러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무기자차 선크림의 핵심 성분은요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전성분에요 이 두 가지 성분이 써있다 그러면 무기자차로 보시면 돼요. 또 하나 팁은요 제품에 피지컬 선스크린이라는 표시가 있다 이것도 무기자차예요. 지인언니. 자, 유기자차는요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되니까 보통 제형이 묽고 발림성은 좋은 편이에요. 근데 무기자차는 딱 바르자마자 막이 탁 생겨서 바로 나가도 되지만 얘는 흡수가 되는 시간을 꼭 줘야지 효과가 있죠. 또 땀이나 물에 좀 쉽게 지워질 수가 있어서 자주 덧발라줘야 해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유기자차의 전성분을 모두 살펴보니까 함량 차이만 조금 있지 성분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보벤존, 호모살레이트, 옥티살레이트, 옥토크릴렌 얘네가 주성분이네요. 근데 이 성분들은 바르면 바를수록 체내에서도 축적이 돼요. 미국 FDA에서요. 유기자차를 바른 사람 혈액에서 선크림 화학물질 6종이 안전치를 넘겨서 검출됐다라는 연구 논문을 2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무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안 바를 수는 없으니까 선크림을. 자, 건강한 피부가 바르면 괜찮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또 연약한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안전한 무기자차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품들이 너무 좋아져서요. 이 무기자차도 백탁이 없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도 무기자차인데 백탁 현상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잘 발라져요. 이 제품 말고도 찾아보니까 유명한 한국 제품들, 무기자차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자, 결론!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2번 겹쳐 바르면 차단력도, 차단 시간도 2배로 늘어난다.
최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덧발라줘야 한다. 요게 결론이에요. 자, 근데 요즘은 이런 쿠션이라든지 파운데이션, 뭐 심지어 로션까지 SPF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죠. 그걸로 그냥 덧발라주시면 돼요. 혹은요, 화장을 난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위에 선크림을 초박초박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으로 샤샤샤샤 이렇게 위에 덮어주시면 완벽하게 보정이 됩니다. 자, 바야흐로 자외선의 계절이 왔습니다. 자외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자연적인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얼굴만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세요. 예, 왜냐면 뭐 잡티 같은 거 막 이런 거 검버섯 김이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자외선 철벽 커버 해주시고 아름다운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신나게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